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석입니다. 우리 증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0.5% 코스피 오르면서 1734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에 1730선 아래에 머무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 오르면서 498포인트 선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려는 노력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열심히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베이시스가 또 호전되면서 순매수 규모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는 순매수 규모 유입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가격과 비중, 매수 시점까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신규 주택 매매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경기 판단을 하향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국내 증시는 큰 영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9포인트 오르면서 173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개인은 12시간 구간에서 매도를 흐름을 바꿨습니다. 외국인도 여전히 매도하고 있지만 지수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수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280억 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이 270억 원 정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6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포인트 오르면서 49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497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496포인트, 98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지만 500선은 눈앞에 두고 입맛만 다시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70억 원 정도, 외국인이 50억 원 정도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100억 원 넘게 나오면서 500선 돌파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증시 영향으로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는 3원 70전 내리면서 1184원 1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업종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내일이죠.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 명단, 건설사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건설업종들을 억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 그리고 대우건설, 남광토건이 5%, 6%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주들도 같은 이유로 오르고 있는데요. KB금융이 강보합, 그리고 하나금융주주가 2.8%,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이 1%대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주 보시면서 증권주들도 오르는데 하셨을 텐데요. 지수와 연동하는 증권주들, 지수가 1730포인트 돌파하면서 함께 반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1.2%, 그리고 H&T투자증권이 2.6%, KTB투자증권이 3.7% 큰 폭으로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풍력 부품주들도 강세입니다. 특별한 모멘텀은 없었지만 그동안 주가가 내려 있었고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태용이 5% 그리고 평산이 7% 큰 폭으로 오르면서 풍력 부품주들이 강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주항공주들 나로 2차 발사 실패에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천리안 위성 발사가 연기되면서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가 1.9% 그리고 나머지 차트상에 보이는 종목들 2.7%, 2%대, 1%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늘 풍력, 우주항공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구간 현재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지만 지수는 1730선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1740선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수급 상황을 보자면 한물 시장에서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강력한 선물 매수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에는 7,000계약 이상 매수세를 보였는데 현재 6,500계약 가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베이시스는 장중 1.5포인트, 현재는 1.3포인트 이상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2,200억 원 이상 유입되면서 시장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수급 상황 속에 최근 약세를 보여왔던 건설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최근 시장이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밤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열렸는데 이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런 움직임도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당연히 풀이가 되고 있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금리 동결이나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나 이런 금리 차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 전략 측면에 있어서 좀 고려해 볼 점이 있겠는데요. 미국은 금리 동결을 이어간 반면 국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1년 4월 정도에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는 반면에 국내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원화 강세 압박이 예상됩니다. 위안화 절상과도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좀 더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수주 중심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내수주에 해당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건설주들의 강세 단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은행주에도 연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데 내일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또 발표가 되죠. 이런 이벤트들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압박했다는 퇴출 대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압박하면서 건설업종 전반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내일 그에 대한 결말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건설업종의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은요. 모든 종목이 동반 강세를 보이긴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 가지고 종목 선별하는 데 있어서도 건설업종 중에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하락세를 보였던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나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렇게 대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단기 반등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을 선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로는 또 은행주들도 연쇄 효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 충당금 부담이라는 이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글로벌 유럽발 위기나 그런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고 그에 따라 코스피가 반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번 건설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코멘트 여러 가지 실적이 저점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금융업종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실적에 대한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펀더멘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불안 심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확인 심리가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1차적으로 가격 메리트에 따른 반등 국면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조금 저희가 앞당겨서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 내수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과 함께 어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노려보는 게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1730까지 넘어서고 1740선에 굉장히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아직까지 현재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판단해야 되겠는데요. 아직 수급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선도주의 강세 현상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좀 더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전자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타 선도 업종들이 부진함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추세 상승에는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1700에서 1740선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물량 소화 과정은 최근 조정세를 보였던 선도주 그리고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이머징국과 관련 소비 관련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대응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밴드까지 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상황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에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FOMC 회의도 있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장중에는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 종가상으로는 변동성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지만 또 사상 최악이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미 그 전날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우지수 낙폭은 제한적이었죠.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어도 저점이 장중 7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지표보다 향후에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컸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미국 시장 자체적인 반응도 내년까지도 혹시 회복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FRB에서 경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기에 관한 코멘트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부정적이었죠. 유로존 부실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언급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은 금리 인상 시기가 또 그렇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려버리는 그런 반전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회복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막판에 소비 관련주의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결국 민간 경기 부양이 될 때까지 저금리 등의 소비를 부양하는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미국 쪽에서의 전망이 결국 IT 등의 소비재 산업이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좋아지는가 이 점을 보는데 이러한 정책적 효과에 의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죠. 향후 실적은 이미 경기가 회복된 2009년하고 비교될 것이고 그만큼 실적이 또 크게 좋아지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을 키울 만큼 좋은 환경으로 보기는 힘들다. 향후가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빠르면 이번 분기 실적에도 그러한 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하죠.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7천 계약이나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를 또 유입시키고 있는데요. 현물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매수세의 요인을 좀 지금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만기일 이후에 누적 잔고가 오늘 8천 계약 정도를 감안을 한다면 15,000 계약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 호재성 재료는 시장에 나오고 있지 않고 밝혀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투기적인 움직임인지 아니면 엊그저께 나왔었던 피치사의 신용등급 얘기 이런 것이 선반영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또 주식은 왜 매도하는가 이런 상반된 모습 때문에 좀 쉽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는 선물 매수세가 오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우리 증시 상승은 하고 있는데 조금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이 월 말이 되면서 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에 대한 분석을 좀 내려보도록 하죠. 윈도우 드레싱 많이 유입될 수 있을까요? 예,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월말 분기말 효과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엔 더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은 뭐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든 그런 장중 고점이 낮아지던 그런 모습을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가 좀 긍정적이다, 월말까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해외 악재성 요인이 지나면서 시장 분위기도 안정권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탄력성은 뭐 그다지 높지 않지만 또 주도주가 조정권에 진입한 양상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말 분기말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드레싱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주가 차별화 이제 업종 간의 순환매 역시 이번 분기말 효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 차별화의 요인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들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펀드 쪽에서 매수세 유입이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하면서 또 매매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어떤 주식을 팔면서 교체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것이 주가 차별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나타나는 업종 간 빠른 순환매 역시 그렇게 나타나는 분기말 효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발 재료 이후에 중국 관련 소재 업종 상승하면서 기존 주도주가 약간 좀 수급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 그런 수급 동향하고 한번 연계해서 파악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펀드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은 6월 8일에 16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주식형 수익 잔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1700포인트 돌파 이후에는 잔고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한 1조 5천억 정도가 감소를 했었는데요. 6월 8일 이후에요. 1700포인트 이후에는 또 얼마나 감소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또 1조 2천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50에서 1700포인트에서 감소하는 그 속도보다 1700포인트 이후에 감소하는 속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펀드 쪽에서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펀드 수급 동향을 감안을 했을 때 분기말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신고가 종목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분기 말로 들어가면서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과연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내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한진해운이나 고려아연이나 SKC나 한전 KPS나 한전기술, 또 예전에 말씀드린 세아베스틸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 상승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 좀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균열을 보이면서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치는 부류가 있는데요. 살펴보면 이쪽에는 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풍산이나 LG화학, 한화케미칼, 호남석유 같은 유가주요. 또 웅진코웨이, 웅진싱크빅, 넥센타이어 같은 개별 종목들이 또 있고요. 삼성 SDI나 현대모비스, NC소프트 같이 그동안의 시장을 좀 주름 잡았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신고가 부류보다는 이런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친 부류에 대해서 단기적인 수급이 악화돼서 내렸기 때문에 하락을 한 그런 이유다 놓고 보면은 조정을 거친 부류 쪽으로 좀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것이 기존 주도주였던 IT, 자동차, 화학업종에 속한 종목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또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분기말 효과와 더불어서 실적 시즌에 진입해서 추가적으로도 또 수급 개선 요인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같은 신고가 종목이라고 해서 같은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급해 주신 향후 조금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현재 가능한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월말 분기말 효과가 나타난다 한다면은 다음 주가 아마 좀 그 강도는 좀 세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약간 좀 상승해서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엊그저께 내린 폭을 좀 감안하고 말씀드린 종목들이 지금 플러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의 분할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정도 해서 좀 낙폭이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또 신고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간략히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한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말씀드린 대로 주 후반 쪽으로 가면서 좀 더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구재 부문 쪽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FOMC에서 또 금리에 대한 언급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요. 내구대 주문 같은 경우야 제조업 현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동안 호전이 지속되었었고 또 이번에도 호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택이나 고용이나 소득 관련 지표보다는 빠르게 회복되는 기업 경기가 반영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고요. 주말로 이어지는 소비자 심리 지수 등의 지표 같은 경우 주택 지표 등 이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런 소비 지표까지 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긴 드는데요. 그동안의 소비 지표 개선이 실물 경기 개선을 바탕으로 개선됐던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번 주에 나온 그 주택 지표로 인해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개선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좀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좀 더 지표에서는 좀 마음을 놓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반전이 나타나고 또 그 이후에도 분위기를 이어가는 주말까지 이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장 분기말 효과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여전히 매수를 주도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씩 엇갈리고 있죠. 이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매도폭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연기금이 서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전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들과 기관들이 주축이 돼서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관들,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 쪽이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20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43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740억의 순매수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69억의 순매수,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4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82억의 순매수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좀 매도 물량이 나왔었죠. 이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 1%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건설업이 가장 뛰어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T, 글로비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순매수 규모가 굉장히 확대된 그런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대체적으로 이제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1등주와 2등주를 편가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LG전자, NC소프트, LG생활건강 이런 순으로 해서 그 순매도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 순매수하는 움직임,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과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LS산전, 포스코, 대림산업,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를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쪽, 그리고 자동차 쪽 이런 쪽이 지금 매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삼성 SDI, 현대차, 삼성테크인, 제일모직 순으로 순매도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인데요. 은행주 쪽에서는 이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을 동시 순매수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고요. 건설 쪽이 좀 많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이런 쪽이 지금 순매수가 동시에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두산인프라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과 건설업종 몇몇 종목들이 동시 순매수 종목 위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베스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 말씀을 드린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GS건설, 두산인프라코, 현대제철, 그리고 SK에너지, 현대중공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화를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러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이제 이렇게 제외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화를 추가를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종목도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낙폭과대 쪽에서 접근이 되면서 향후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주가 조정을 좀 받던 종목인데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32,000원 정도 수준이 5월 25일 날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하락을 했던 주된 그 이유로서는 이 그룹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재무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쪽이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지금 재차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나오는 오늘의 장대 양봉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추세적으로도 유효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러한 부분을 판단을 했을 때 61선을 돌파하는 현재의 모습은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8,000원에서 38,600원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하실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5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 정도 선, 21선이 하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은 이제 한화가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향후 그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재평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그 LS 산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 산전은 전일 그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현재 그 주가 모습이 바닥을 탈출하면서 아주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 LG 이노텍과의 그 LED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GM의 그 전기차 관련해서 향후 그린카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주로서 부상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요. 자, 200일선 부근인 그 84,000원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그 단기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그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그 한전 기술입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533개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하고 꾸준히 상승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분할 매수에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난 그 1월의 고점인 10만 원대를 가볍게 돌파하고 현재 11만 5,50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한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해 신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면역치료제 개발회사인 덴드리온이 $2에서 $40까지 올라가면서 수상세포를 이용한 이런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해 신약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전고점인 그 3,7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연구 개발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임상 3상에 진입하면서 향후 실적이 기대되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 LS 산전은 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한전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전기술 사실 그 현재 주가를 본다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격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가는 뭐 내가 산 가격에서 더 올라간다면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10만 원이 아주 강력한 지지를 보였다는 10만 원 부근, 9만 한 5천 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다시 올라간다는 점에서 눌러주더라도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11만 원 정도를 지지하는 이러한 흐름이라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목표가를 다소 높게 보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3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정기술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동양종금증권 최희승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강부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이 그래도 좀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0.7% 오르면서 498선에 놓여 있는데 500선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좀 대형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올리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더불어서 시황까지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최근에 한 달 동안에 6월 달 들어서 그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가 1조 2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약 6조 2천억, 거의 6조 한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던 것에 비하면은 작은 폭이지만 계속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제 시황에서 짧게 다뤘겠습니다만은 선물 시장에서 큰 폭으로 6월 들어서 최대 폭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좀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차익 쪽에서는 보통 이제 종가 부분에서 항상 비차익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물 시장에서 매도폭을 상당폭 줄이고 있는 만큼 종가까지 한번 관리를 해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윈도우 드레싱뿐만 아니라 이런 효과라기보다는 일단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3분기 들어서 7월, 8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 중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따라서 분할 매수로 기존 주도주, IT나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확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신한지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뭐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상황이 괜찮았었거든요. 네. 네, 신한지주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6,500원입니다. 비중 50% 보유하고 계신다고 남겨주셨는데, 향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어느 정도 난 상태거든요. 네, 지금 현재 수익은 조금 나신 상태고 비중이 50%로 상당히 좀 큰 비중으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은행 산업의 재편에 대한 뭐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다소 다른 은행 종목들보다는 좀 둔화될 수가 있겠지만은, 하지만 수급이 최근에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계속 사주다가 뭐 이틀 동안에 좀 매도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이 계속해서 그런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추가 상승 쪽에 좀 무게가 어느 정도 좀 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평선 수렴 이후에 이평선들을 뚫어내면서 저항권 탈피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오히려 좀 무게를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이 나신 상태이고, 또 매수가 터치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약 한 49,000원 부근에서는 좀 1차적으로 이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4월달 고점인 51,000원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49,000원에서는 일단 지난 4월 말 고점 부근이 49,000원 정도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량인가요? 네,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네, 전량 모두 이 49,000원 선에서 정리하는 그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신한지주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코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2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좀 작습니다. 5%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코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해당 종목 비중이 작고 지금 현재 손실이 좀 나긴 하지만은 5% 정도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시름을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가 창을 지금 한번 보고 계실 텐데요.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관 수급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차트를 바로 보시면서 심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6일 날 바닥 4,950원 이후에 단기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는가 했습니다만 역시나 지속적인 차익 매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따라서 지금 5% 비중이시라면은 일단은 5월 26일 날 바닥 4,9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 200원 정도 하락을 한다면은 바닥까지 터치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는 현재 수준에서 어차피 손실을 보신 만큼 기회비용으로 충분히 한 번 더 지불해 볼 만한 그런 바닥권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 그 부분에서 반등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역시나 바닥에서 한번 올라왔을 때처럼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것 같습니다. 그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모두 정리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4,950원 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5% 비중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조금은 더 참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원에 대한 상담을 한번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삼성테크인 한번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죠. 10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삼성테크인 뭐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익 증가세가 올해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있겠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가시화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올해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큰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따라서 내년을 기대한다고 하면 지금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주봉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최근에는 박스권 상단까지 좀 어느 정도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 11만 1,0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번 올라붙는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저항권에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뚫리는지를 한번 거래량과 함께 뚫고 올라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들고 가실지 내지는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실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10만 6천 원이시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 그래도 그렇게 큰 폭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보다는 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일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나 박스권 상단까지 바짝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거래량 확인하시면서 수급상 한번 살펴볼까요? 수급상 보시면은 3일 연속 외국인들 매도를 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현재까지 집계된 걸로는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권 상단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해서 좀 출현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하셨다가 다시 한번 재진입 시도를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테크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옳을 것 같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좀 저항선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게임하입니다. 1,81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게임주들이 잘 나갈 때는 또 잘 나가다가 또 이 매물이 또 나오면은 또 정처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분은 좀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게임하이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바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수급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세력주라고 봤을 때 지금 매수하신 가격 1,810원의 비중 10%.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권에서 얇은 밴드 구간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밴드 구간 한 1,440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 밴드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지금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손절하고 자르고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좀 기다렸다가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평선들도 수렴을 해주고 있고 문제는 역시나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해주느냐의 여부인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폭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유롭게 좀 마음을 가지시고 일단 채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보유하시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상승 추세가 네.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상승폭을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좀 매수하신 가격이 1,810원입니다. 뭐 세력들이 어디까지 주가를 끌고 갈지는 뭐 예측할 수 없고 언제 들어올지도 예측이 안 되는 만큼 일단은 그래도 만약에 지금 거래량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거래량이 거의 뭐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뭐 전일 거래량을 한 500% 그러니까 5배 정도 상회하는 그런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 고점 부근이 한 1,900원 이상을 뚫어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1,810원 매수가까지 오시면 일단 정리를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현명한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작은 종목, 물론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그렇게 좀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전략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아이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루티지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825원에 매수를 하셨고 35% 매수를 했는데 이 목표가 그리고 또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7849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루티즈 뭐 다소 생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1,000원 이하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루티즈에 대한 재무제표 보고 계십니다. 2010년 예상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기존의 뭐 EPS라던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08년보다 9년은 다소 좀 줄어들긴 하는 모습.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적자폭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흑자 전환이 될 때까지는 주가가 좀 폭발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일봉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역시나 뭐 바닥권 4월 달에 이제 785원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뭐 크게 올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 따라서 어떤 뭐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임아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이 종목도 사실 좀 기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 1,000원 이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 좀 투자를 좀 자제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재무제표 꼭 살펴보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35% 비중을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825원까지는 좀 한번 기회를 줄 걸로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근처에 오시면은 일단 비중을 축소 내지는 일단은 좀 매도를 한 이후에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주도주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 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루티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음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85,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손실이 약간 있으신데 이 다음에 대한 진단 함께 내려주시죠. 네, 다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5,7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비중이 30%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수급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6월달 들어서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이틀 동안 매도에 좀 다시 한번 매도 쪽으로 손을 바꾸는 그런 모습. 하지만 기관 쪽에서 이런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는 크게 안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5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에 가담해주는 모습, 그리고 기관들은 매도하다가 최근에 6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에 동참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제가 박스권을 한번 그려놨습니다. 박스권 보시면은 박스권 이탈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해줬습니다. 87,600원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 하지만 이제 박스권 상단 한 78,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부분이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손절가는 78,800원 정도 이탈할 시에는 손절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약간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따라서 역시나 지금 최근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 NC소프트라던가 NHN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일단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 일단 현재로서는 어떤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다기보다는 손절가는 이미 제시를 해 드렸고요. 일단 9만 원 정도 선까지는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뭐 10만 원도 나오고 9만 원도 나오지만 한 9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레포트에 대한 내용이고 일단 9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루멘스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2분기 실적 장난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닉네임 마년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루멘스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죠.
네, 루멘스 2분기 실적이 장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무제표 그럼 바로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업종퍼가 한 173인데 지금 현재 종목퍼가 81이면은 일단은 뭐 저평가에 좀 진입을 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역시나 뭐 모바일용 LED 패키징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해당 업체에서는 앞으로 LED 쪽은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2분기 때 7, 8월 들어서 뭐 갤럭시 S라던가 아이폰 4G가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자, EPS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 예상 EPS 약 한 5배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뭐 거의 6배 가까이 7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 ROE를 보시게 되면은 한 3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역시나 투자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걸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네. 일단 기업 실적에 문제가 없는 만큼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추후에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루멘스의 일봉의 화면입니다.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얼마로 제시를 해주셨나요? 매수하신 가격이 나오지 않는 것 매수를 해도 같은데요. 될까요? 이렇게 매수를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 보시면은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정배열 상태로 진입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를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은 시점인 것 같고 일단 5월달 전 고점은 무난하게 2분기 말에서 3분기 때는 충분히 뚫어낼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잡고 저 같으면 한번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한 14,000까지는 한번 좀 상승해 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실적들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되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당장 한번 진입을 한번 해봐도 네, 될까요? 일단 뭐 현재는 오늘 한번 분봉을 볼까요? 분봉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세를 좀 주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2,900원에서 분할 매수 해보시고 종가 부근에서 원하시는 포트폴리오의 반은 종가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루멘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OCI에 대한 질문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OCI를 매수하신 가격이 22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았는데 매도를 얼마에 하는 게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OCI 한번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네, OCI를 22만 원에 매수해서 지금 뭐 수익을 한 10% 정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자, 수급적인 상황과 기술적인 측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뭐 외국인들 매도는 소폭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매도로 보여지고요. 일단 외국인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쌍끌림에서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면서 수급적인 측면은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을 영위하는 해당 업체가 사실 뭐 연초에는 여러 경쟁 업체들에 대한 그런 우려감 속에서 주가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봉을 일단 먼저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만은 일단 수급 상황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 한 박스권은 무난하게 좀 탈피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봉을 보면서 단기적인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24만 5천 원 현재 고가 오늘의 고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네요. 오늘의 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종가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가에서 오늘 고가로 끝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릴 이분께서는 마음고생을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51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은 현재 7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 그리고 또 포스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뭐 51만 원대에서 진입을 하셨으면은 최근에 이제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일단 어디까지나 50만 원이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추가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다시 한번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50만 원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 따라서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수급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가 창에 나와 있는 수급 상황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큰 폭으로 매수를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단지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증가의 그런 예상들,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예상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 최근 52주 신고가 63만 3천 원 이후에 연초에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중기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쌍바닥 형성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하락하기 직전 채널 구간인 한 5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55만 원에서 54만 원 사이가 이평선이 모두 만나는 그런 시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54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만큼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결론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GKL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죠. 일단 GKL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제가 강원랜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랜드와 GKL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원랜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GK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카지노 따라서 약간 강원랜드와는 좀 성격이 다른 모습입니다. 네. 일단 뭐 추천 사유로는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 카지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 중국에서는 정부 측에서 마카오 쪽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카지노 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 정부 규제가 이제 나오면서 역시나 가장 가까운 국내 시장으로 좀 유입이 가능하고요. 또 하반기 실적 증가는 뭐 확실합니다. 확실할 수밖에 없고요. 일본인 관광객들이 그 엔화 강세에 따라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역시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감각이 둔해지면서 다시 한번 감소세가 좀 멈추는 그런 모습.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케팅 비용 등 이게 절감 효과에 따라서 수익은 확실하게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수급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바로 현재가 창입니다. 지금 현재가 창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오늘 쌍끌임에서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 15만 주 이상 매수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양호한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한 주가는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설명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 이 종목을 오늘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초가가 23,650원인데 제가 23,500원으로 오늘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평선들 수렴하는 구간에서 등락이 거듭되는 만큼 150원 정도는 충분히 다운됐다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6%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 오늘은 좀 매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6% 상승을 했으면은 일단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내일 중에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24,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3월달 고점이 26,900원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26,900원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양호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 26,000원 부근에서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26,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자, 손절가는 22,500원입니다. 22,500원이면은 한 61선 이탈해서 121선, 201선까지 차례로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매수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요. 24,000원 깨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24,000원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가 0.9% 오르면서 1740선을 넘어섰습니다. 1741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상승하면서 497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장 마감 사항과 함께 주요 소식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